게 저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모든 장면이 다 좋았다. 그 모든 하나도 놓칠 수 없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다 이쁘게 보였고 또 소중했고. 신혼이다 보니까 되게 네.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장면 그 무슨 건물 앞에 그 현관 비슷한 데서 그 비 올 때. 비 올 때 그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저 비 들어올 텐데 저 문은 닫고 하지. 그런 걱정까지. 그런 걱정까지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별 시덥지 않은 걱정을 다 하네 진짜. 아니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됐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물론 섹슈얼한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그런 거에 플러스 정말로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약간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보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그냥 야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연출이었던 것 같아. 배드신들이. 그래서 심지어 배드신 관련돼 있는 배드신 전문 디렉터도 한 명 따로 있었대. 그 드라마에. 6회 내내 하잖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세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뭐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해주는 전문 디렉터가 한 명 붙어 있었대. 그 사람 시미켄 아니에요? 옛날 시미켄? 시미켄. 아니 옛날에 왕들이 할 때 약간 왕들이 옆에서 이제 신하들이 전하 이제 뭐 깊게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이제 막 조언했다 그래. 약간 왕된 느낌이었겠네. 모르는 척 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 빨리 5분이 안 해라. 지났겠지. 5분이 안 지났겠지. 그래 좀 이따 해라 좀 이따.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네네. 아씨. 뭐 그 정도 하면 됐네 이제.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 정닥터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드라마에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그 마리나 톰슨 얘기랑 약간 패더링턴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브리저튼 가문이 좀 되게 인재하고 똑똑한 막 약간 호러마 밑에서 좀 애들이 바르게 자란 그런 느낌이면 그렇죠. 패더링턴 가문은 이제 아빠가 있지만 없느니 못하죠. 그렇죠. 원래 재산에다가 그 딸들 지참금까지 다 노름으로 다 날리고. 털어먹고. 그리고 엄마는 딱 보기에도 약간 좀 못되게 생겼어요. 이게 계산적이면서 막 모질게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자기 딸들한테는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 후반에 그 자기 남편이 그 돈 따오니까 바로 딸내미들 옷 사준다고 가자고. 새 드레스. 새 드레스. 새 드레스 사주겠다고. 근데 밑에 딸들도 보면 딸들도 이렇게 엄마 그 약간 그 모질게 대하는 엄마 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러니까 착하진 않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순수한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애들 그냥 뭐 착한데 모자란 아들 같은데.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어. 첫째, 둘째는 100% 모자란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둘째 딸 그 필리파는 핀치라는 남자가 자기한테 좀 호감 표시하고 계속 맞아. 춤추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나중에 너무 행복해하고. 자기 아버지가 또 한 소리 해가지고 또 안 오니까 너무 슬퍼하고. 걔는 그쯤 되니까 백치미로 보이더라 그게.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둘째도 되게 착해 보이더라고. 순수해 보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패더링턴과 그 엄마는 자기 딸들한테는 좀 정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 들어온 사촌인 마리나 톰슨한테는 되게 그 모질게 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걔 때문에 이제 자기 딸들이 초반에 그 사교계에서 좀 주목을 못 받고 약간 못 받고. 뭐 그렇기도 했고 뭐 좀 계속 집에 또 두고 살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빨리 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좀 시집 보내려는 건 좀 너무 같다. 선은 넘었다. 선 넘었다.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것도 약간 작전을이라고 하기 좀 미안한데 그 마리나를 굉장히 좀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죠? 혼외 임신을 했으니까 그거를 가장 일이 안 터질게끔 작전을 짰을 때 아이를 원하는 집에다 보내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약간 이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분은 나이가 많고 언제 이제 뭐 비명행사할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렇지.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지.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이해해 줄 만큼 인자해 보이진 않던데 되게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그거지. 왜냐하면 그걸 밝히면 이제 자기도 끝장나니까 늙은 나이에 그래, 늦지막에 맞아. 그렇게 파면하기 싫었겠지. 맞아. 귀족들은 결국에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맞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디다 대놔놓고 내 자식 아닌 자식을 임신해가 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소문 못 낸다니까.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계산까지 있었게. 걔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 톰슨을 되게 천대하겠지만 오래 못 살 거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못 갈 거다. 뭐 그런 계산인 거지. 뭐. 몇 년만 버티면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마리나 톰슨을 생각해 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죠? 그래도 조금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이 너무 대충 찾은 것 같은 느낌. 야. 바로 야. 다음날 가가지고 할아버지 데리고 왔는데. 그 솔가스 상년은 맞아. 상년입니다. 이거. 그리고 아니 사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거기에서 서로 만나고 결혼하자 하고 찾아오고 이런 남자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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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남자들을 찾으려고 하면 많지. 맞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 자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돈이 있다든가 영지가 있다든가 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그 임신까지 한 여자를 짝을 찾아가지고 그치. 보내려고 하니까 없는 거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은 어,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 이해시켰어. 그게 이해시켰어. 성공. 그 나쁜 엄마가 아니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자기 처지가 사실 뭐 그 군인한테도 그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하고 맞습니다. 싶은 대로 뭐 이 그 친척 말은 친척이지만 되게 남처럼 이렇게 대하는 이 집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고 뭐 그다음에 또 그렇죠. 임신도 한 게 들켰고 아니 근데 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애인이 군인이었잖아요. 네네. 조지라는 군인. 군인이 이제 전장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은 연락이 안 오면 뭔 일 생겼나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장에 갔는데 살아가면 그렇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러니까 그걸 그 먼저 당시에서도 전장에서도 편지는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런 게 아,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편지조차 전장에 안 나가서 오니까. 죽었거나 다쳐서 못 보낸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중간에 엄마가 그렇지. 잘못된 편지를 보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막 그러면서 약간 의심을 오해가 하고 생겼던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다 보면 마음이 좀 그렇지 뭐. 그래, 이게. 그것도 작년이야 톰슨도 그거. 그저 비난하려고 또. 근데 진짜 확실히 그 브리저튼 셋째 콜린 네. 콜린 속이려고 할 때는 나도 좀 얘가 좀 나쁘게 마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레이트 작년이었지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페더링턴과 그 셋째 페넬로페 없었으면 그대로 당할 뻔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 집에 있도록 되게 막 많이 도와준 사람이 페넬로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뭐 물론 페넬로페가 뭐 저 콜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거는 얘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긴 하지만 더 부살이 할 거면 눈치라도 있든가. 눈치 좀 없긴 하더라고. 그때 막 얘기하는 거 자기 막 신나가지고 나 이렇게 속일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페넬로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진짜로. 한대 패고 싶지 그거. 아유. 그게 눈치가 아니라 굽힐 때는 굽혀야 된다가 아니라 굽히면서 생각 들어서 기어야 될 것 같으면 기어야 되거든. 굽히는 와중에. 그치. 네. 근데 좀 눈치 없긴 했어요. 그 와중에도 또 다프네는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 좀 도와줄게 뭐 하면서 나중에 좀 맞아요. 밝혀지고 나서도 그렇게 음. 하는 거 보니까 다프네가 진짜 인성이 애가 좀 좋구나. 아니, 야, 그 주고 오빠랑 사기 결혼하려고 한 년인데 그거를 왜 이해해 그러니까. 주니까 미친 거 보살이라고 봐야지 보살. 보살이기도 하고 자기도 이제 뭐 그런 결혼이나 뭐 그 사랑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봤으니까 좀 약간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그래서 아니 동병상련이야. 아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련은 얘기하잖아. 아니고 동병상련. 동병상련. 어쨌든 저는 좀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긴 했었어요. 그 다프네가 저거 좀 너무 오버하긴 한데 저렇게까지. 인성은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음. 콜린이 그러니까 나는 그 뒤쪽에서 그 뭐 애도 있고 사기 당해도 좋으니까 막 계속 같이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고구마로 해가지고 그 더 분란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서는 콜린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뭐 그 애가 좀 멍청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딱 실제로 1대1로 딱 만나서 물론 그 밑에 동생 다푼 애가 보고 있었지만 딱 만나서 확인할 부분 딱딱 얘기하고 확인 딱 하고는 자기는 딱 깔끔하게 막 포기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는 형들보다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좀 결단을 내리는 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착하고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애가 영 멍청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멀쩡하진 않다. 아니 나 근데 콜린이 그 이제 마리나의 그 이제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혼외 임신을 했고 네. 자기하고 마리나 결혼해서 네. 네. 그 이제 뭐 약간 신분 세탁도 하면서 네. 위기를 덮으려 그랬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러잖아.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처음부터 했으면은 나는 주저없이 결혼했을 것이다. 구라치고 하지 않네 씨발. 나는 그거는 그래. 에이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 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뻥치고 있네 씨. 그 소리가 어디서- 절로 나더라 진짜. 이렇게 듣는데. 어디서 명분을 챙기려고 이게 지가 더 잘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너무 금사빠였거든. 너무 막 찔렀어.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자기 이제 체면이 안 사니까 그렇지. 끝까지 우기는 거지. 나는 네가 애가 있었어도 결혼하려고 했었기다 처음부터. 아니, 야 근데 거기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어도 지구 인구 한 70억 중에 이해 못할 사람이 한 몇 억 정도 될까? 나 같으면 몇 명 없다고 본다 그거.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래? 같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만 빠진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기저근이 막 명분이 생명이야. 명분 아닙니까 명분? 꼴보기 싫어 아주. 귀족의 약간 자존심은 좀 세워야지 마지막으로. 그렇지. 맞습니다. 하여튼 그랬었고 좀 마리나가 또 나중에 그 애가 결국에는 애를 지우려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우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약인지 모르겠는데 찬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약초들을 섞은 물을 마시고 그죠? 유산을 시키려고 했지 애기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지워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 자기가 기다리던 그 군인의 동생한테 다시 가는 장면을 보고 이게 페더링턴가가 좀 망해서 이게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제는 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 그래요? 나 그거 보고 그냥 진짜 와 개쌍년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어. 그냥 나도 그런 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집안이 망했잖아요. 이 그렇죠. 페더링턴가가 망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리나 톰슨이 그 동생한테 이제 시집을 가면서 그 전에 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 거기 도마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인데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사촌 동생들도 좀 챙겨주고 해라 그런 그치.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나는 실제로 그냥 내 상상이지만 마리나 톰슨이 그 집에 시집 가면서 이제는 마리나 톰슨이 오히려 역으로 이 가장이지. 집을 건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그래. 그래서 좀 그런 결정을 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내 생각 애가 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는 거 알고 뭐 간 것도 있었겠지만 내 어쨌든 생각에 입 싹 닦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당했는데. 아니 물론 저 페넬로페한테는 뭐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맞아. 내 생각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엄마가 어. 입 싹 닦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시대 당시에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입싹 안 닦아질 거야. 이게 서로 이렇게 피로 사촌이라고 이게 한번 엮이고 나면 그죠? 구질구질하게 와가지고 마리나야 하면서 요즘 좀 살만하다며. 너 그 사촌 언니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갖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지참금도 없고 하면서 꼴보기 싫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저 약간 흥분올보에서 그렇지 박 타고 그렇지. 나서 그렇지. 그 흥분에 대박 터졌을 때 놀부 마누라 와가지고 우리 밥 좀 줘 막 이런 느낌. 아이고 흥부야 너희가 못 먹고 못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챙겨줘 놓으면서 약간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 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결국에는 마지막에 얘는 가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어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냥 좀 그렇게 그 장면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되게 행복하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요즘 시대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의 동생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좀 와닿는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도 없는 결혼이고.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면 남자 생각나면서 더 슬플 거 아니야 계속. 아니, 그것보다 일단 좀 인륜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나. 우리 현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어긋나서. 그렇지. 지금 아니,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면 좀 그렇지. 너무 어긋나서 할 말이 없더라 내가 진짜. 근데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가치로 봤을 때는 더 좀 뭔가 명예를 지키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아. 거기서 다들 되게 명예롭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현대인으로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가 와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저게 형수님이잖아 이거. 형수님.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와 지금 현대사회에서 돌 맞아 죽을 텐데 저런 거. 왠지 모르겠는데 네 입에서 형수님 얘기만 나와도 야릇하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 먼저 얘기한 거는 그 군인의 동생이 먼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먼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명예롭게 제안을 한 거지 자기는. 자기 진짜 명예로운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마리나가 처음 사육에 등장했을 때 남자들이 수근수근 했잖아. 그런 그래도 것처럼 미모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왜요? 미모가 뛰어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그 동생이 만약에 봤을 때 형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게이덕. 아니 외모가 진짜 외모가. 도덕적으로 봐줄 수가 없네 정말 진짜로. 그냥 원래는 형님의 부고 소식만 전하려고 와서 그래, 원래는 얘기만 하고 그랬지. 갈라 그래. 얘기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왔는데 갑자기 입이 터이더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우리 명예로운 귀족 집안 장자한테 우리. 아니 진짜 그냥 그 플라토닉 사랑으로 그냥 첫눈에 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그치.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그 봉삼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그걸 지켜주는 게 더 멋있고 당연한 명예롭고 거야. 명예롭고.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물론 이해가 가는 그래가지고 장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니까 또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약간 형식상으로만 이제 이렇게 부부로 해가지고 자기 형의 자식을 어떻게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 보호만 한다든가 그죠? 그랬을 그쵸.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캐릭터 같아 보이더라고 그 캐릭터. 맞아요. 그죠? 네. 참 그쪽 시대 사람들은 하여튼 내가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진짜. 옛날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시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이게 세대 갈등인가 진짜. 2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네. 저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닥터정님의 그 패드링턴 가문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봤고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왕자님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치. 네. 그래서 왕자님이 왕자처럼 정말 딱 등장하고 나서 딱 무릎을 쳤지. 야, 이 판에 이제 왕자까지 끼어든다고? 근데 사실 저는 2화까지는 재미없게 봤어요. 2화까지 너무 뻔했어요. 또 이 가짜 연애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이거를 뺏기니 많이 뭐 그래서 이 공포의 스타트업이 생각나면서 씨.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거와 달리 왕자가 정말 좀 왕자님 같았어요. 그 다 귀족이었지만은 거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귀족이죠. 다 품격 높은 사람이고 거기 이제 네네. 여왕 폐하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랑 왕자는 또 다르단 말이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프린세스. 그래서 프린스지. 프린스지 왕자는. 편집이다. 씨. 이거 바보 아니야? 미쳤어. 예. 나도 응했는데. 계속 하시죠. 네. 개 터졌다. 왕자를 프린세스를. 네가 앞에 프린세스 메이커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씨. 그런가?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예를 제가 실추시켜드린 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왕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백마탄 왕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성들이 원하는 드라마상의 이런 왕자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그 브리지트는 나는 왕자가 남자인 내가 원하는 약간 왕자의 상이었어요. 멋있었어요. 맞아. 아름다운 뭐 그런 거보다 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남자로서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와서 뭐 사랑에 빠져서 브리지트는 이제 결혼을 할 것 같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혼을 네. 하겠다 말겠다 거기서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브리지트니 미안하다. 내가 그게 아니라 공작이랑 결혼하게 됐다 그랬을 때 원래 같으면 나 또 뺏어오고 그래가지고 또 시작됐네 이런 걸 할 뻔했는데 그렇죠. 그럼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막 이러면서 공작을 처단하겠다고. 뭐 그럴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디 왕자인 나를 능멸을 하고 지금 네 연애 노름에 나를 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드냐 하면서 전혀를 매우 쳐라. 그렇게 해서 자기 조선에서 왔어요 왕자님이. 어디 삼국시대에서 온 거예요? 푸조선에서 와가지고. 어쩐지. 네. 근데 자신의 그런 권력을 충분히 이용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쿨하게 빠지잖아요. 아주 젠틀하게, 그죠? 아주 그래서- 젠틀하게. 그래서 뭐 약간 질척거릴 법던데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뭐 연락을 해라 아니면은 뭐 그럴 법도 한데 그냥 싹 잘라가지고 네가 사랑을 거기서 느낀다면 나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해서 자리를 뜨는 게 정말 남자인 내가 원하는 그런 멋있는 왕자의 상.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완전 반대인 게 너무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인 남자인 것 같지만은 이게 그냥 애 인격만 따지고 보면 거의 3대 성인급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렇죠. 다프네이 샹년이 또 살살 흘리다가 결혼할 것처럼 꼬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목걸이를 먹었어 이게. 목걸이를 먹었어. 안 돌려주는 장면 안 나왔잖아, 그지? 아니 나 먹었어. 그 목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페덱스로 보냈겠지. 아니 그 페덱스로. 공작이 네. 그 공작 떠나려고 했는 그 밤에 그 무대에서 네. 이제 왕자랑 같이 있던 어. 다프네가 공작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둘이 나오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프네가 막 답답해하면서 이게 목걸이를 다 풀어서 다리 위에 이렇게 놓는단 말이지. 네. 근데 다리 위에 놓고 나서 둘이 막 얘기하다가 다른 장소로 더 깊은 정원으로 가는데 그 다리에 놓고 간단 말이지 야, 그 목걸이를. 나중에 호다닥 뛰어왔다. 아이고 이거 다시 집어갔다. 다시. 아니 그 장면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편집. 저 목걸이 놔두고 갔는데 놔두고 저 비싼 건데 왕자가 준 건데 저 놔두고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그 목걸이 가지고 예. 원래 왕자와 잘 되려고 했던 애가 그걸 보고 그거를 뭐 이게 증거로 약간 협박하겠다 약간 이런 스토리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뒤로 그 목걸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브리저튼 막- 가문에서 먹었다니까 그거. 그러면 아니지 크리시다가 먹었겠네. 그걸 먹었으니까 자기가 조용한 그렇지. 거지. 그랬을 수는 있겠다. 그 목걸이를 발견해서 자기가 먹었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왕장님한테 돌려주면서 얘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 때나 버려놨어요라고 꼰질렀든가. 그죠? 그랬을 수는 있겠네. 그건 괜찮. 그럴 수도 굉장히 있. 신선하겠네. 뭐 네네. 아무튼 저는 어쨌든 나중에 호다닥 뛰어와서 목걸이 다시 가져갔다 쪽인데 브리저튼. 그 목걸이 먹었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돈이 얼마짜린데 그거 씨야. 하여튼 그럼 왕가의 보물인데. 하여튼 그러는 게 그렇게 값이지. 목걸이를 먹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목걸이까지 그 비싼 목걸이를 주고 이제 막판에 근데 딴 놈으로 갈아탄대. 나 같으면 거기서 바로 기싸대기였거든 나였으면은 진짜 인열이 그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울컥하지만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네가 간다면 보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인간미가 없어 오히려. 내가 아니 보기엔 근데 인간미가 너무 없었어. 왕자도 그 네. 전에 잘해보려던 애가 따로 있다가 그 그렇지. 다푼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갈아탔잖아. 목걸 자기도 그렇게 아니 갈아탔는데. 목걸이를 먹었잖아. 진짜 이상입니다. 아니면 저 왕자도 좀 많이 차여봤겠지. 그러니까 알지. 아이씨 왕자도 다 살아날 군형은 다 맞아. 왕자다 이 사람들아 왕자야. 그러니까. 아니, 왕의 완전 아들이라고. 많이 까여봤을 거야. 다쁜 애만 쳐다보고 다쁜 애한테 목매고 있었겠나. 그 목걸이 주머니 한 30개씩 넣고 생길 거야. 똑같은 거.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거 뭐 30개씩 어떻게 주는데?
프러시아의 왕자인데 그거. 아무리 그 왕자라도. 먹거리 주머니 30개씩 하고 마차에 또 한 100개 있고 다 나눠주고. 밀수포 미야보야. 야한테 줬는데 또 안 되면 그 하인 시켜가지고 그 마차에 가가지고 한 50개 더 갖고 온나 해가지고 가방에 다 이래 한 개씩 나눠주고 갈게. 그러니까 너무 왕자인데. 왕자가 너무 착하고 멋있게 나와서 오히려 인간 진짜 어디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너무 왕자를 그냥 이 PC주의자들이 그냥 애따 하나 다 남자들이 다 병신 새끼들밖에 없으니까 요 이상적인 거 하나 줄게 요 약간 던져놓은 느낌이라 별로였어. 아니면 약간 캐릭터로서의 매력은 조금 적었다. 네, 그렇죠. 왕가에서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근데 맞아. 왕비는 왜 그 모양이야 근데? 그 왕비는 교육을 덜 받았겠지. 왕비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 아 그래요? 뭐냐면은 뭐냐면은 조지 3세 왕이 실제로 정신병을 좀 앓았대요. 그 왕비의 왕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왕하고 왕비가 사이가 엄청 좋았대 둘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15명씩 낳았대. 와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정도로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네. 어려서부터 조금 정신병이 있었대 왕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딸이죠. 15번째 막내딸이 14번째인가 15번째 막내딸이 일찍 죽었대. 일찍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 딸 이야기를. 맞아. 딸 이야기가 하죠.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맞아.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그 왕이 정신병이 증세가 심각해졌대. 좀 심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둘이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도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비도 조금 성격이 조금 삐뚤어졌다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교계 같은데 관심을 돌려가지고 이런데 너무 집착하고 막 파티 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딴 데다가 주면서 자기도 살아달라고 그랬구나 좀. 그렇죠. 좀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좀 있었다. 나 왕비 샹년이라고 욕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픔이 있었네. 무조건 다 신 PD 더 숙여라. 왕비님한테다 더 숙이니까 죄송해요. 고빈사. 아니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실제로 그 딸내미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왕하고 왕비가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딸 얘기가 나오면서 왕이 다시 막 정신병 그쵸. 증세가 막 심해지니까 왕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가버리잖아 그냥 다시. 그치. 그런 장면들 결국에 그런 것들이 역사의 고증이 잘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픽션인 부분도 있고 역사의 고증을 한 부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고 보면 이 드라마가 더 재밌는 드라마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자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 샹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 드라마에서 나는 솔직히 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애들이 좀 다 샹놈 같고 샹년 같고 막 그래. 그러면 여기서 제일 샹놈이랑 제일 샹년은 누구였나? 과연 한 번씩 뽑아볼까요? 우리 재밌는데. 뭐야? 우리 샹샹 배틀이야? 본인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본인. 저는 일단 남자 중에 제일 샹놈은 헤이스팅스입니다. 사이먼, 사이먼이 왜? 그러니까 사실 뭐 샹놈이라기보다는 제일 등신 새끼인데 이게 그런 거잖아. 자기가 애를 낳기 싫은 이유가 뭐 그거잖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 당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한 때문에 나 이 헤이스팅스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 때에서 가문 그러니까, 킬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그렇지 진짜 가문 킬러네.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은 꼭 이제 대상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줘.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잖아. 뭐 결국 마지막에는 억지로 뭐 얘기를 이제 알게 되지만 하지만 죽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 막 존나 말로는 다 푼애를 막 존나 존중하니 뭐니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이해를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게 등신 새끼인 이유를 굳이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아빠에 대한 원한 때문에 후세를 안 남긴다면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빠한테 물려받은 재산과 지위로 존나 망나니처럼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진짜로. 아빠 이름을 읽긴 싫지만 아빠 재산은 좋아. 씨, 존나 꿀을 빨고 싶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리한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그렇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아니 자기가. 사실 그거 자기도 공작에 그걸 하고 싶지도 않았고 뭐 그랬을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렇지. 아이, 많이 잘 먹고 잘 살지. 왜냐면 공작이 네. 그 자기 순서로 봤을 때 왕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공작이 제일 높거든요. 많이 그쪽 높은 중에. 백작, 하더라. 후작 뭐 이렇게 있거든. 네. 그런 이 자작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공작이야. 자, 왕 바로 밑에야. 자작, 백작, 후작, 공작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 이런 순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하드코어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진짜 아버지를 증오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 장면 나오죠. 이제 막 병 들어서 골골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사이먼이 오니까 네가 대를 잇네 뭐네 하는데 그 앞에서 자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완벽한 복수가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보고 뭐 해야지.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절망을 못 느끼잖아. 대가 끊어졌다는 완벽한 절망. 그러니까 내가 하드코어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대박은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고 더 빨리 죽었어. 죽을라 그래. 에이 그러면서. 죄송한데 악마세요 전부. 이 사이코패스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꼴보기 싫었어. 진짜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푸네랑 영재 가더니 영지 씨발 왜 운영이 이 모양이면서 그러면서 존나 열심히 해 또. 열심히 또 막 하고. 그러고 보면은 되게 왜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자살을 못한 줄 알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아프거든.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럴 수 있지. 많이 아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찌질한 좀 등신 새끼다. 그래서 좀 샹러인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샹녀는 뭐 아무래도 이제 톰슨이죠. 그 사기 결혼하려 그랬잖아. 그거는 그렇지. 말이나 안 돼. 그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진짜 패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샹. 그 정도 울트라 샹년이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럼 신봉삼 씨는 누가 제일 샹놈 샹년 같아요? 저는 약간 비호감이었던 그 여자 캐릭터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나는 엘로이즈 브리저튼이 조금 비호감이었어요. 비호감이다. 그럴 수도 있죠. 비호감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네. 뭐 결정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네. 자기가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신여성인 척하잖아. 맞아요. 엘로이즈 브리저튼이.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언니랑 다르다 하면서. 언니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니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절대로 자기가 이해를 안 해줘. 이해를 안 해. 뭔지 알죠? 그냥 그런 거지. 뭐라 그래야 되지? 군대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결국에 자기가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뭔가를 막 이렇게 진취적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다 자기 언니가 자기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주고 정말로 아름다운 언니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 그치, 본인은 맞아. 또 차녀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감안을 안 해주고 언니가 하는 이제 선택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돼서는 그래도 나중에 언니가 좀 하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보여지는 캐릭터에 비해서는 진짜로 오히려 더 꽉 막힌 캐릭터가 아니었나 조금. 오히려 꽉 막힌 캐릭터. 아니었나 조금. 얘기하는 것만 정답이야. 약간 이런 거. 하나도 용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약간 캐릭터 같아 보여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비호감이 캐릭터가 있었나? 많지. 뭐 나이젤 버브룩이죠 뭐 누가 봐도. 걔는 너무 욕바지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요.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욕바지더라. 그죠? 그렇긴 한데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할아버지. 뭐 나이도 많고 조금 비호감이고 그러더라도 조금 주인공 그 나쁜 애한테 집착하고 이러더라도 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럼. 여기저기 순수한 싸지고는 사람이었다니까. 자식들도 있고 막 이러더만 이게 선 많이 넘었더만 이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뭐 둘도 없이 이 캐릭터가 제일 비호감이 아니었나. 난 근데 그런 그 생각이 아저씨가 끝까지 뭘 괴롭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초반 광탈하더라고 보니까. 맞아. 많이 맞았잖아. 더 이상 많이 그래 마음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자와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빨리 쳐내더라고요. 방탄시키는 게 아닌가. 탁. 네네. 넌 다 우리 끝났어. 닥터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남자 중에 좀 나쁘다 생각한 배우는 그 캐릭터는 없어가지고 그냥 좀 그 저 뭐냐 둘째 오빠 베네딕트 브리저튼을 좀 그 환락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그 화가 그 사람이 좀 위험해 보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저씨 남자 좋아하던데 많이 위험하던데.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해서 비누 줬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대로. 근데 그쪽 아슬아슬하더라. 뭐 뭔가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되게 들더라 아슬아슬하더라. 진짜로 보는데. 처음에 그래 눈빛이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그 둘째한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뭔가 뭐 돈 뺏으려 그러나 이게 뭔가 처음에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할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결국에 뭐 그 둘째인 베네딕트가 그래도 뭐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뭐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빠져들진 않더라고.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는 게 이게 우정이 아니라 그 화가 아저씨가 베네딕트를 바라보는 느낌이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 느껴졌었어.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는 약간 성욕이 있었어 눈에. 좀. 그래? 그래서 나는 만날 때마다 약간 야 이거 쌍화점 각 나오는데 지금 충분히 이 드라마가 PC적인 걸 보여주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야 이 슬슬 쌍화점 각 나오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 시즌 1 후반부쯤 갔을 때는 그 둘째 오빠가 약간 어쩔 수 없는 자기도 거기에 대해 정체성을 깨달아가지고 약간 사랑에 빠지는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 그 양장점 여자랑 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뭐 성 정체성은 확실한 것 같아 둘째.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내가 봤을 때 그 화가 아저씨가 오히려 이 드라마 전체로 봤을 때 그 주인공 다프네하고 이제 그 사이먼 공작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도 혼란스러워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워하잖아. 결혼을 한 상황에서도.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랑하는 한 쌍의 커플이다라는 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제일 잘 깨뚫어봤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남남 간의 사랑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캐릭터 자체는 이 남남 커플이라서 좀 되게 불쾌하지만 느낌이 그런 건 아니야. 드라마에서 시각적인 거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시각적인 걸 불쾌하게 좀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사랑의 론을 얘기해서 그것도 좀 슈퍼 반전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심지어 걔네 집에서 뭐 파티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둘째 갔는데 막 여기서 막 서로 붙어가지고 막 되게 음탕하게 놀잖아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쓱 여자 둘한테 이렇게 끌려가잖아 거기서. 절대 그렇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좋은 사람이지. 초대받고 싶습니다. 네. 저 위험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형태의 이런 어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사랑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 사람이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아주 피시하군. 그렇습니다. 흡족합니까? 흡족하네.